이번 단계에서는 게임 기획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단계까지는 실무에 들어가기 전 기획의 워밍업 단계라고 한다면 이젠 본격적으로 비즈니스에 통하는 실무적인 기획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다가와 생수 500ml 한 병을 2,000원에 판다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가까운 편의점만 가도 1,000원이면 살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사막에서 조난당해 목이 말라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에게 그 물을 판다면 얼마일까요? 그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모든 것 혹은 생존후를 담보하여 더욱 큰 가치와 맞교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타겟의 상태와 결핍을 알아야 내가 제공해야 할 상품과 그 가치가 명확해집니다. 앞에서 기획자는 명확한 목적하에 기획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알려드렸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기획자가 해야 할 일이란 사람들의 니즈를 맞춰주는 과정에 대한 설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단계에서 기획자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현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타겟의 결핍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결핍을 해결을 해주고 그 결핍을 해주기로 해준 대가를 타겟에게 얻어내는 게 그 기획자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먼저 우리 타겟이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니즈와 원치에 대해서 기획자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니즈란 생활자의 생리적, 신체적인 욕구나 뜻으로 사용되고 이를테면 공복을 채우고 추위를 막는 등의 단순한 욕구나 결합되어 있는 것을 채우고 싶다는 생각 및 욕구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필요, 필수품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를 갖추게 되면 욕구 레벨도 원추로 고도화가 됩니다. 니즈라는 것은 인간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다, 잠이 와서 잠을 자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생리적인 근본적인 욕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인간의 욕구는 원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원치란 니즈와는 구별되어 사용되고 필수보다는 필요에 의한 욕구를 얘기를 해요. 니즈를 명확히 하면 무엇을 원하게 되는지를 명확해집니다. 한여름에 목이 말라서 미지근한 물로 목을 축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목이 축여졌으니까 목마름은 해소가 됐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인간이 바라는 거는 시원한 물입니다. 시원한 물로 더위까지 식혀주고 싶어 하는데 한여름에 미지근한 물은 쉽게 얻을 수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제품 없이는 차가운 물을 얻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물을 먹고 싶다는 니즈는 냉장고의 등장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소를 하면은 시원한 물로 더위도 해소하고 싶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 냉장고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품을 제공을 했더니 그 냉장고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미지근한 물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의 결핍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획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공해주면은 더 높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극대화된 방향들을 가져오는 것이 기획자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게임에서의 니즈를 한번 살펴볼까요? 게임에서 유저는 보통 성취감, 공감, 전능감 등 실생활에서 느끼기 어려운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 게임을 하게 됩니다. 이 중 내 게임에서 유저가 주로 취할 욕구는 무엇이며 해당 욕구를 채우기에 뭘 원할지를 명확히 해서 기획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의 원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가?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을 느끼고 싶지만 성장이 쉬웠으면 해. 공감이 쉬운 캐릭터를 원하지만 평범하진 않았으면 해. 무엇이든 가능한 세계였지만 너무 쉬우면 지루해. 복합적인 원추 중 내 게임을 하는 유저가 원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일지를 분석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유저들은 이런 식으로 단 하나의 결핍 상태를 해소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복합적으로 다각도로 자신의 결핍 상태를 해결을 요합니다. 어찌 보면 모순에 해당하는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 게임이라는 세계가 창조적인 창작자의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반영된 세계이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나의 이런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좀 게임에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여러 가지 그 결핍들을 한 번에 해결하고자 유저들은 게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획자는 이런 유저들의 다양한 니즈와 원치들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정확하게 본인의 기획의 시스템 속에 녹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니즈를 명확화해서 기획 속에 녹여내는데요. 이거는 방치형 깨우기 게임의 니즈 스토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메인 타겟이 30대 초반에서 40대 중후반에 활발한 직장 활동을 통해 경제를 갖췄으나 시간이 많지 않은 성인 남성은 어떤 욕구가 결핍 상태일까? 이렇게 타겟을 명확화한 다음에 그 타겟들을 둘러싼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신입은 말을 못 알아듣고 부장은 위에서 지시만 내리며 성과를 갈군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바쁘긴 정말 바쁜데 일집에 반복된 일상에서 성취라고 하는 감정을 얻긴 어렵고 내가 필요한 사회에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자극이 빈약하다.
열심히 노력하나 칭찬받고 싶다. 이런 이 메인 타겟을 둘러싼 이런 니즈 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브 타겟인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에 시간이 많아 다양한 게임을 즐기고는 성인 남성은 어떤 욕구가 결핍 상태일까? 취직도 잘 안 되고 취직을 위해 뭘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플렉스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시간만 가고 집중 안 되고 잠시 머리도 식힐 겸 가볍게 몰입할 만한 거 뭐 없나? 이 한방에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뭔가가 필요해. 이런 상황을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타겟들이 어떤 욕구가 부족할지를 상황을 가정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타겟의 마음에 빙의하여 다시 한번 목적 지향적 사고를 펼쳐보고 게임 목적과 개별 목적을 더 상세하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것처럼 니즈 스토리를 통해 개별 목적이 더 보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타겟을 둘러싼 상황들과 목적을 니즈 스토리를 통해 좀 더 날카롭게 다듬고 다음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 실무 기획에서 쓰는 논리적 기획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문제 해결용 프로세스입니다. 문제 해결용 프로세스는 명확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일에 쓰여요. 그래서 기획의 프로세스 중 첫 번째가 기획의 방향 결정입니다. 그래서 기획의 방향 결정은 의뢰인 또는 상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논리적 프로세스에서 목적을 명확하고 기획 과제를 도출하는 방향 결정 세트와 클라이언트의 의도를 파악한 후 니즈를 컨셉으로 정리하는 클라이언트 블록 세트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명확히 파악한 후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하는 기획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지에 대해서 설계하는 게 논리적 프로세스예요. 다음은 가설 검증력 프로세스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문제가 쉽게 그려지지 않을 때 쓰는 프로세스입니다. 이슈 트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획을 해결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다양한 정보들을 한 곳에 정리하여 만들어진 최종 트리에서 인터뷰와 조사를 통해 남은 이슈를 팩트인지 또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작업을 통해서 정말 이것들이 내가 만들어낸 억측이 아니라 정말 우리 대상을 위해 우리 타겟과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보들 중에 이게 팩트인지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다양한 이슈들을 분류를 하고 그 분류를 한 것이 각각 게임을 위한 요소들이 되고 그런 요소들을 활용해서 나머지 세부 기획을 펼쳐나가는 그런 기획이 가설 검증용 프로세스 기획입니다. 문제의 전체상을 빠르게 파악하고 중복적인 문제들을 통합하여 짧은 시간에 해결해야 할 답안의 결론을 도출하고 또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낮은 레벨의 단계는 문제 해결력 프로세스로 데이터가 명확한 일들을 해결을 하고 좀 높은 단계의 좀 어려운 일들, 내가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하는 일들은 최대한 주변 정보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가설 검증용 프로세스로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기획에서 이 두 가지의 프로세스로 우리 게임 기획을 풀어나가게 됩니다. 실무에서 기획자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게임 기획자는 두 가지 프로세스를 적절히 수합해서 방향을 결정을 해야 돼요. 구체적인 예시 기획자의 직감, 기획 시나리오를 통해서 대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번 기획은 데이터 기반으로 방향을 잡아야겠다. 그러면 데이터가 명확히 계획되는 일들은 문제 해결용 기획 프로세스를 발동하고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용 프로세스가 쓰입니다. 캐릭터의 던전과 대전 참여 비율을 봤을 때 이 캐릭터는 던전에 참여하는 비율은 높은데 대전에 참여하는 비율은 낮다. 이런 데이터가 목격이 되면은 왜 그러면은 낮을까? 던전 성능은 좋은데 대전에서는 왜 어떤 요소들 때문에 대전 성능이 낮은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다른 캐릭터과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던전 참여 비율은 좀 낮지만 대전에 참여 비율이 높은 캐릭터가 있다고 하면 그 두 개의 캐릭터들을 비교를 해보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을 비교해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차이를 좁혀주는 걸 문제 해결용 프로세스로 진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 캐릭터 이동 속도 조정 이런 것들도 초반에 어떤 캐릭터가 이동 속도가 너무 느리고 어떤 캐릭터는 좀 이동 속도가 빠르다. 이 차이는 두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패시브가 도적에 해당하는 캐릭터는 이동 속도가 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기본 패시브로 보정을 해주고 남프리스트 같은 좀 우락부락한 묵직한 캐릭터는 그런 이동형 패시브가 없어서 이동 속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각 캐릭터의 이탈률이 달라지고 그리고 좀 더 빠른 캐릭터는 초반 이탈률이 낮은 상현상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그 두 가지의 데이터들을 비교를 해보면서 차이가 나는 거를 폭을 또 좁혀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캐릭터와 가장 약한 캐릭터의 서로의 공격력을 비교를 해서 그 두 가지 캐릭터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